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낳아보면 알게 된다는데 저 역시도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이제서야 부모님의 하애와 같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내가 부모가 되었다고 알아서 부모 노릇을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자식 키우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참 많고 스스로 자책하거나 자괴감에 빠지는 일도 너무나 많았죠. 특히나 아이가 아플 때는 의사인 저도 패닉에 빠져버리게 되니까 아이 앞에서 저는 참 무력한 엄마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면 저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딸에게 그런 부모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늘 미안한 마음만 크네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아이와 제 인생을 위해 고민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의 제 선택으로 제 인생은 물론 아이와 저희 가족의 미래까지 모두 바뀌어 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족 이야기임에 누구에게 쉽게 꺼내기 힘든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제는 저도 마음을 비워둘 준비가 되었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저와 제 가족의 사연을 한번 꺼내보려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참 어렵게 살아오신 분들이세요. 당시 시대상을 생각해보면 안 어려운 집이 어디 있었겠냐마는 저희 부모님들 역시 가난한 집안에서 제대로 공부도 마치지 못하고 평생을 고생만 하면서 사셨던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두 분 다 시골 출신의 집안에서는 입 하나 덜겠다며 고등학교도 보내지 않고 여기저기로 돈 벌러 흩어보낸 탓에 저희 부모님은 일찍이 사회로 뛰어들어 어린 나이부터 갖은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곱게 교복 차려입고 회수권 들고 버스 타면서 고등학교 다닐 적에 두 분은 새벽부터 남의 집 일하고 배달 일을 하시면서 버스 정류장에 옹기종기 서있던 또래 친구들을 한없이 부러워만 하셨겠죠. 책 읽는 걸 참 좋아하셨다는데 남들 다 가는 학교 못 가서 얼마나 서러우셨을지 저는 그 속을 차마 다 모르겠네요. 아마 저희 부모님이 젊은 시절 고생하셨던 얘기만 풀어놔봐도 사연 한 편은 나올만 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 저는 그런 두 분은 고생담을 많이 들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어린 시절이나 경험들을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텐데도 제가 그런 것을 묻게 되면 두 분은 뭐가 부끄러우신지 당신들의 안타까운 옛 고생담을 제게 들려주시기를 무척이나 꺼려하셨습니다. 그게 왜 궁금해? 재밌는 얘기도 아니고 뵐만한 얘기도 없는데 그냥 먹고 살겠다고 고생하고 살았던 기억밖에 없지. 우리 민선이는 그런 거 궁금해할 필요 없어. 엄마 아빠는 고생했지만 민선이 너는 고생 한 번 없이 살게 할 거니까. 두 분은 없는 집에 태어나 홀드받고 고생만 하던 그 청춘이 참 안타까우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식 앞에서는 차마 그 괴로움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으셨겠죠. 그러면서도 부모님은 버릇처럼 내뱉던 그 말을 지키시려고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내 자식에게는 나와 같은 고통을 주지 않으리라 애리도록 뼈에 새긴 그 얘기를 지키시려 두 분은 정말 열심히도 사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이 좋았고 열심히 사시면서도 남의 것은 한 번도 탐내거나 부러워하시지 않는 두 분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저희 부모님은 매일같이 한 푼 깎아달라는 손님들과 실랑이를 하시면서도 남의 가게에 가서는 절대로 깎는 법이 없으셨어요. 게다가 누구를 대하더라도 편견이나 차별 없이 대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저는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이나 지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며 저를 가르치셨어요. 제 친구들이 공부를 못하건 잘하건 중요하지 않으셨고 손님들이 돈이 많건 적건 다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정직과 진정성이 무엇인지 배웠네요. 살아가다 보니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지 알겠더라고요. 공짜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고 눈앞에 놓인 황금에 눈이 멀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더 나은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클 수 있었고 환자들을 돌볼 때에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올곧은 인성과 깨끗한 가치관이야말로 돈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값진 유산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 참 많은 사람이네요. 그래도 자식만큼은 넉넉하게 살기를 바라셨던 부모님은 제게 참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두 분은 저를 위해 정말 열심히 그리고 쉼없이 사셨고 덕분에 저는 정말 남부럽지 않게 누릴 것을 누리며 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싼 가회 한번 받은 적 없고 학원도 겨우 다녔지만 그것들이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노력하여 해주신 것인지를 잘 알기에 매번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런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을 잘 알았던 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 두 분을 호강시켜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자랐습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면 부모님은 무엇보다 뿌듯해하셨고 가끔은 눈물을 훔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 몰래 훌쩍이는 그 소리를 듣고 있자면 두 분이 무엇 때문에 속상하신지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했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과 저의 노력은 끝내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대에 진학하여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제가 대학을 가던 날 두 분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자식만큼은 잘 키우고 싶으셨던 부모님의 기대가 조금이나마 충족되어 다행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열심히 노력하여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매일 밤샘 공부에 가외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지만 제가 한 고생들은 부모님이 여태 저 때문에 하셨던 그 많은 고생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일이었습니다. 의대 생활은 역시나 만만치 않았고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게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두 분을 보며 저는 항상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두 제 부모님 덕분이네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고생해서 자식 의대 보내놓고도 뭐가 부끄러우신지 남들 앞에 나서기를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친구분들께 자식 자랑을 하면서도 당신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이가 알아서 잘 커졌다며 말씀하시고 밖에서도 남들 앞에서는 나서기를 싫어하셨습니다. 두 분은 사람들을 존중하며 사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두 분을 그렇게 대하지 않더라고요. 못 배우고 무지당한 것에 한이 맺히신 분들이라 늘 그렇게 기죽어 계시는 게 저는 자식으로서 참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살면 우리도 이제 남들 앞에 떳떳한 것 아니냐 하는데도 두 분은 어쩐 일인지 늘 뒤에 계셨어요. 그림자처럼 제 뒤에 서 계시려는 부모님을 보며 저는 내가 성공해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차를 쌓아 최대한 빨리 개원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그렇게 저는 한참 병원 일에 열심을 다하며 전문의가 될 과정을 열심히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시간이 참 쏜살같이 지나가네요. 매일 병원에 처박혀 있느라 나이 드는 줄도 몰랐는데 이제 제 나이도 벌써 20 후반이 되었고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시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일에 쫓겨 잠잘 시간도 모자란 와중에 제가 어디서 연애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제가 나이가 점점 차는데도 집에 애인 한번 데려오지를 않자 부모님은 이래저래 고민이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혹시나 제가 집안을 짊어지고 있다는 부담 때문에 연애나 결혼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모님의 기대나 걱정 때문에라도 저도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었는데 선을 봐도 시큰둥하고 소개팅을 해도 감흥이 없으니 제 인연은 아직 멀리 있나 보다 생각을 했죠. 바쁜 와중에 괜히 시간만 뺏겼다는 생각에 그냥 혼자가 편하다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는 저의 운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봉사를 갔다가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부모님을 따라 보육원이나 요양원 등으로 취미삼아 봉사를 다니곤 했는데 바쁜 삶에 치여 한동안 봉사를 다니지 못했죠. 그러다 제가 챙기던 아이가 저를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해온 통에 시간을 내서 봉사 다니던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아이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 건강 상태를 살피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육원 원장님이 갑자기 저를 불러 누군가를 인사시켜 주시는 거예요. 민선아, 내가 너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요즘 우리 원에 봉사 오시는 분인데 마침 너랑 동갑이라 그러더라. 너 친구 별로 없잖아. 이참에 둘이 좀 친해져봐. 제가 친구가 왜 없어요? 여기 아이들이랑 원장님까지 다 제 친구인데. 어휴, 너 정말 시집은 안 갈 거니? 언제는 하루빨리 결혼해서 토끼 같은 애들 낳고 살고 싶다 그러더니. 아마 원장님은 또래였던 저희를 엮어주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어릴 적부터 자주 봉사를 다녀서 제게는 이모님 같으셨던 원장님은 그렇게 저희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렇게 처음 만난 정호 씨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교사일을 하면서 휴일마다 이렇게 보육원 봉사까지 다닌다는 게 정말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 같았거든요. 첫인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을 예뻐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하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더라고요. 마침 동갑에 관심사도 비슷했던 저희는 그 뒤로 금방 친해졌고, 정호 씨는 제가 있는 병원으로 저를 자주 데리러 오며 그렇게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나이가 마냥 어리지는 않은 탓에 가벼운 마음으로 관계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은연중에 정호 씨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어떤 결혼 생활이 될지 저도 많이 궁금하고 기대가 되곤 했었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중대사가 선뜻 마음먹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만나며 점점 깊게 알게 된 정호 씨는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씨 좋고 배려심 깊고 아이들에게도 참 잘하는 좋은 교사였어요. 예전 제가 어릴 때 기억만 떠올리더라도 집안 형편이나 배경을 가지고 차별을 하시는 선생님도 종종 계셨는데, 그 기억과 비교해본다면 정호 씨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병원으로 학생 하나를 데려오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학생이 지병이 있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제게 데려왔던 거였어요. 심지어 그 아이의 치료비를 모두 자기 사비로 해결했고요. 학생들을 학교 안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삶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정호 씨를 보며 저는 그 사람이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무엇보다 인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제게 정호 씨는 정말 좋은 남편감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1년여 가까이를 만났습니다. 만나는 동안 신뢰도 많이 쌓였고, 그동안 정호 씨는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킨 일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를 만났으면 연인 사이에 한 번 다투거나 화를 낼 일이라도 생길 텐데, 그때까지도 정호 씨는 단 한 번도 제게 화를 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젠틀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지위나 배경으로 차별하지 않았고, 제 직업이 의사라는 것을 가지고도 대단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죠. 가끔 선자리에 나가면 의사 며느리 드리겠다고 벼르는 것 같은 남자들이 많았는데, 정호 씨는 정말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저도 내심 결혼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결혼이라는 게 두렵고 겁이 나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니 좋은 사람을 앞에 두고도 쉽게 마음이 정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일이 있었어요. 평소 늘 제 안위만 걱정하시는 저희 부모님은 자신들의 행색이 초라하시다며 남들 앞에서 제 부모님이라 말씀도 잘 안 하시고 제가 일하는 병원에도 한 번 오시는 일이 없으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데도 딸은 의사인데 부모님은 시장 사람이라며 자꾸만 꺼려하시니 저도 별 도리가 없었죠. 하지만 그날은 건강검진 때문에 엄마가 병원으로 오시는 날이셨어요. 이번에도 또 검사만 받고 그냥 가시겠다고 할까 싶어서 오후에 제가 나가서 모셔오려고 생각했는데 하필 직전에 응급 환자가 터지는 바람에 제가 경황이 없었어요. 시간이 너무 지난 것을 보고 급하게 엄마를 찾으려고 했죠.
혹시 집에 그냥 가셨을까 싶어서 전화를 하려는데 그때 갑자기 정우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우씨. 미안한데 내가 지금 좀 바빠서 이따가 전화하면 안 될까? 아, 민선씨. 혹시 어머니 찾고 있으면 여기 로비 카페로 올래? 내가 지금 민선씨 어머니랑 같이 있거든. 정우씨와 부모님이 만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있는지 너무 놀랐습니다. 서둘러 카페로 내려갔더니 정우씨가 저희 엄마와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내가 일이 생겨서. 근데 어떻게 둘이 같이 있어? 아유, 정우가 나를 좀 도와줘가지고 엄마가 사고를 좀 쳤거든. 너 김치 떨어졌다는 얘기 듣고 오는 김에 좀 가져왔는데 너랑 연락이 안 닿으니까 줄 방법이 없어서. 근데 병원이 워낙 크니까 너 일하는 곳을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그만 김치통을 떨어뜨렸지 뭐야. 다들 수군거리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당황해서 허둥지둥 하는데 정우가 나한테 오더니 나를 도와줬어. 알고 보니 저를 갖다 주려 김치통을 가져오셨던 엄마가 그만 김치통을 엎으셨는데 당황하던 와중에 그걸 본 정우씨가 저희 엄마를 도와줬던 거였어요. 정우씨도 우리 엄마인 줄 모르고 도왔다는데 나중에서야 어디를 찾으시냐 딸을 보러 왔다 대화를 나누다가 정우씨가 제 남자친구라는 걸 알게 되신 거였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난감하셨을 저희 엄마를 선뜻 도와준 정우씨가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평소에도 좋은 사람이라는 건 잘 알았지만 우리 엄마를 챙겼다는 게 뭔가 더 깊이 와닿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우연히 정우씨를 만난 엄마는 정우씨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마음 씀씀이도 너무 예쁘고 무엇보다 자기 같은 사람 무시하는 게 없다고 말이죠. 카페 메뉴가 죄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중졸인 저희 엄마는 영어를 잘 모르십니다. 제가 카페 모셔가면 알려드리곤 했지만 애초에 카페는 비싸다고 잘 가지를 않으시니 알려드려도 그걸 매번 기억하시긴 힘드시겠죠. 아니, 한글은 조그만하게 적혀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뭘 시켜달라고 할 수가 있나. 내가 못 읽는다고 했더니 친절하게 하나씩 다 알려주더라고. 그러면서 왜 한글로 다 안 적어놨냐고 내 편을 들어주더라고. 나는 괜히 네 애인 앞에서 영어도 모른다고 창피당할 줄 알았는데 그 청년 참 마음 씀씀이가 깊어. 아마 그날 정우씨와 엄마의 만남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저도 정우씨와 결혼을 해야겠다 결심이 섰으니까요. 그래도 웬만하면 제가 전공의 시험에 합격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천천히 하고 싶었어요. 아직까지 부모님 노후 준비도 도와드려야 하고 저도 앞으로의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늘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일은 언제나 찾아오더라고요. 정우씨를 향한 제 사랑이 너무 깊어진 탓인지 저희는 결혼도 하기 전에 그만 속도 위반을 하고 말았습니다. 몸이 이상한 것이 피곤한 탓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임신이었더라고요. 솔직히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저는 참 난감했습니다. 아직 양가의 결혼 얘기도 하지 못했는데 임신이라뇨. 나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자랑할 일은 아니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결혼할 사이에 나쁜 일도 아니다 싶었고 예전부터 늘 아이 생각이 있었던 저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내심 기쁘고 들뜨기도 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놀라고 고민할 틈도 없이 곧장 정우씨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솔직히 걱정은 없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정우씨라면 누구보다 우리 아이의 소식을 좋아해줄 테니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처럼 정우씨는 임신 소식을 참 기뻐했습니다. 저를 냅다 끌어안으며 결혼해달라 말하는 그 남자를 보고 저는 깊은 사랑과 신뢰를 느꼈네요. 아이가 뱃속에 있으니 결혼은 하루라도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우씨는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는 게 먼저라며 다음날 당장 약속을 잡아 저희 집을 찾아와 허락을 받았습니다. 긴장한 채로 저희 집에 인사를 왔지만 저희 집에서는 정우씨를 누구보다 반갑게 맞았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가 정우 씨를 보고 진작에 사윗감으로 점 찍어 놓으시기도 했었고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황에 딱히 반대라도 하실 이유는 없으셨겠죠. 그렇게 저희 집에서 허락을 하셨으니 이번에는 제 차례였습니다. 처음으로 예비시댁을 방문하려니 너무 긴장되고 떨리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청심환이라도 하나를 먹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예전에 저를 보고 싶다고 하셨을 때 미리 뵐 것을 그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예전부터 정우씨 어머님이 저를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그때는 확실하게 결혼 결정을 못하기도 했었고 그런 상황에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는 게 무척 부담으로 느껴졌기에